틈만 나면 폰만 쳐다보는 우리 아이, 유튜브, SNS, 게임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반면 책에는 1도 관심이 없죠. 이대로 두면 아이가 커서 고생하지는 않을지 독서 습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 현상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독서에 전혀 관심 없는 아이도 책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도파민을 이용해서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아이가 독서를 안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먼저 아이들이 독서를 매번 하다 말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관심도 없는 책을 억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관심도 없는 분야의 책이라면 당연히 독서가 고역이겠죠. 처음에는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게끔 놔두는 게 좋습니다. 만화로 된 책도 상관이 없어요. 게임이나 단순 코믹북만 아니면 되니까 Y와 같은 유익한 만화책도 서스럼 없이 읽게끔 해주세요.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습관을 먼저 들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는 타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독서를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도파민이 꾸준히 분비되지 않아서입니다. 자, 우선 도파민이라고 하면 우리 뇌에서 쾌락과 행복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이 도파민을 보상받기 위함이 목적이고 이 도파민을 많이 자주 보상받는 행동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좋은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좋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려면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운동, 공부, 독서, 일 등에서 나오는데요. 보상을 받기까지 장벽이 상당히 높죠. 반면 나쁜 도파민이 분비되는 데 있어서 매우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술, 담배, 게임, 쇼츠 릴리스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 증상들은 다 나쁜 도파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쉽게 접근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당연히 아이들은 좋은 도파민보다 나쁜 도파민을 찾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좋은 도파민을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 아이 스스로 만들고 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 이 좋은 도파민을 느끼게 하고 맛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비단 독서 하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나 운동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좋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때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와 목표를 달성할 때 이렇게 두 번 분비가 된다고 해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맨 처음에 목표를 세웠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그날은 의지가 불타오르고 내일부터 진짜 무조건 해낸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분 좋게 잠이 들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꾸준히 반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니까요. 보상이 없는 행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독서를 실패하는 원인 대다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도파민을 꾸준하게 보상받는다면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독서에서 도파민을 꾸준하게 분비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성취의 반복입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오랫동안 반복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건 바로 거부감 없이 쉽게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이 가능해요. 처음부터 책을 하루에 50페이지, 60페이지씩 잡는 게 아니라 이건 시군죽 먹기지 라고 느낄 정도로 시작을 해야 해요. 3페이지에서 4페이지라도 상관이 없으니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두세 달 정도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습관이 자리 잡혔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부터 양을 조금씩 늘려보자고 권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과하게 2배, 3배 늘려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늘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처음 양의 몇 배를 매일매일 읽고 있게 될 겁니다. 아이의 발전 그래프는 그때부터 가파르게 치솟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일일 계획표를 만들고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적는 노트를 만들고 거기에 오늘 독서하기를 매일 일정에 적은 후 독서를 마친 후에 꼭 완료했다라는 체크 표시를 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성공 경험을 매일매일 쌓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걸로 우리 아이가 바뀌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가져갈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아예 안 나오는 것과 아주 조금이라도 분비가 되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임을 꼭 명심하시고 아이가 매일매일 작은 성취, 작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아이에게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아이와 목표부터 세우죠. 이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목표를 추상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죠? 몇 시 몇 분에 어디 역 앞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잡죠. 아이도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과 부모님과 약속을 잡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할 때는 그냥 아침이 아니라 매일 아침 9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정해야 하고 장소를 정할 때도 집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방 책상에서 거실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하게끔 해주세요. 침대 위라든지 소파에서 본다든지 하는 건 지양해주세요.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과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 것은 집중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소파나 침대는 사람을 저절로 처지고 느슨하게 만들고 안 졸린 사람도 졸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집안이 아니더라도 주변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장소에서 보게끔 해주세요.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도파민은 목표를 세울 때 한번 나오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도파민이라도 꾸준하게 나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분량과 시간부터 시작해야 하고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도와주시다가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에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의 공부나 교육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